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 토지의 등록입니다. 토지의 등록. 이건 이제 작년도 올해 33회 때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 이 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왜 등록하는데 그냥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게 평야이든 산이든 아파트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올해도 시험에 32회도 출제를 했었어요. 이게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으로 이제 잠깐 가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모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여기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장 쉽게 누가 등록을 하는데 국장이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손을 볼게요.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등기사무가 있고 지적사무가 있거든.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지,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담당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누가 등록을 하느냐? 국장이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잠깐 보니까 모든 토지에 일어났죠. 그죠? 그럼 이걸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관리토지라고 쓴 거예요. 관리토지에. 그러니까 관리토지만 등록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제가 좀 전에 사람은 태어나면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 주민등록 등본에 출생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도 관리 토지만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등록하느냐? 국가가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국가 이러면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밑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그죠? 토지 이동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보,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뭐라고 이야기했다? 표시지, 표시.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잖아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변하는 걸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변하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아야 돼요. 바로 잡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자, 재판을 볼게요. 지금 여기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왔거든. 지적소관청이거든.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이 말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맞아요? 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그럼 어디다가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따가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자, 이 글자를 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가장 흔한 예를 들어라. 그게 분할입니다. 분할. 토지 이동의 가장 흔한 거는 분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서울의 강남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강남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시가 1,000억입니다. 1,000억입니다. 오케이?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1,000억짜리를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1,0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쪼개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이 분할을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 강남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분할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다. 그 강남구청을 우리가 시작 지적소관청 이렇게 부른다 이 말.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키는 지금 했던 게 키가 아닙니다. 자,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번, 2번 묶어서 옆에다가 별표를 놨어요. 항상 출제위원은 1번을 갖고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들었어요.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그럼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자,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자,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요거 잠깐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변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바로 잡을 때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항상 법원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직권이다. 그러니까 다시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토지의 표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자,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제가 쓰는 거는 전부 다 가상의 주소입니다. 가상의 주소. 그러면 100 이래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100은 뭡니까? 지방. 그럼 자, 정답입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상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합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지. 그게 직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지적은 항상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신청으로 하든지 직권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할 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하고 관계없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 N은 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걸 갖고 항상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한번 와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랄 때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볼게요. 32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요거는 32회. 오케이? 네. 그럼 30회 때 시험에, 30회 때 시험에.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토지, 이용, 이렇게 쓴 거예요. 째째하다, 째째하지 않다? 아니, 시험을, 칠판을 잠깐 보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잖아요. 이 이동을 이용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걸 정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답을 알고 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고 보면은 이동과 이용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쭉 읽어버리지 낱말 하나하나를 딱딱딱 나누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시험은 그렇게 내는 겁니다. 글자만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뒷거는 시험은 틀 수 없습니다. 자, 토지 시작. 이동.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럼 토지 이용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해했어요? 네, 이거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올해의 시험은 이게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보세요. 자, 토지이동의 조사를 수립하여야 한다. 내가 뭐든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요 칸을 빈칸으로 해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올해 시험에 33회 때.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군구. 시작. 읍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출제 안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봅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누가 등록한다고 그랬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되거든. 그냥 줄여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줄여서 시작. 국장. 그럼 국장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지.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든지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든지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은 반드시는 틀렸어요. 신청은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 건 내가 해야지. 맞아요? 네. 소유자가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학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거든. 그럼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 손을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택지개발 사업,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만약에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LH공사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럼 토지동 신청은 LH공사가 토지동을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누가 다 한다? 사업 시행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상식으로 보세요. 소유자가 하는 걸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러면. 그럼 나중에 가면은 여기 대위 신청권자는 4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신청을 하죠.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요 배울 겁니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이제 시장, 군수, 정자, 시장, 군수, 정자.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령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해했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제 올해 시험에 일어났습니다.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여기 이게 안 뜨나? 요거를 없애야 되는구나.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군구. 시작. 읍면동.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그러면 1이라고 보세요. 이게 올해 33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때 계획은 자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맞아요? 또는 시작. 읍면동. 그래서 요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칸을 이렇게 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래 냅니다. 요즘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다면 갈로 딱 치놓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와보세요. 시험은 여기에서 토지에 등록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거든. 용어 정의는 시험에 출제를 내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요. 그럼 안 내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할 때 말 그대로 수업이니까 낱말 뜻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용어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용어 정의 자체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책에 용어 정의가 이렇게 쭉 나와. 그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공부.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그럼 지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의 표시만 갖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적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럼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는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 도면이 됩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2장에서 배우는데 오늘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여기 보세요. 대장은 토지 대장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문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칸에다가 문자를 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문자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건 도면이거든. 이거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 여러분들 이게 토지라는 걸 아시겠죠? 맞죠? 네. 그럼 이 토지가 왠지 모르게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죠? 그 다음에 자 다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잠깐만 요리를 와봐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 경계가 나오죠. 그럼 이게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경계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있죠, 그죠? 이게 경계점이라며 점. 맞죠? 네. 그럼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1, 2, 3, 4 이래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호. 그럼 여기서 1, 2, 3, 4를 뭐라고 부른다? 부호. 그럼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 요 점은 시작. 경계점. 1, 2, 3, 4는 시작. 부호. 그러면 이 그림은 부호도. 요 그림은 자 읽어봐요. 시작. 부호도. 자 그럼 풀이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 여기다 써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여기다 써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럼 이제 요 연결을 시켜볼게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시작. 경계점 좌표 등. 그럼 여기는 숫자를 쓴다. 이 말 숫자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숫자로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게 딱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잠깐 한번 가볼게요.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면 기본서 22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공부.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게 지적 공부거든. 이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세 개만 딱 외워가면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요래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대장의 종류는 4개입니다. 4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는 2개입니다. 지적도, 임야. 그럼 이거를 배우는 거는 2장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적, 소, 관청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 지적, 소관청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요리로 가볼게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지적소관청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줄을 꺼세요. 특별자치시장. 여기 뭡니까? 시장. 여기 뭐예요? 군수. 여기 뭐예요? 구청장.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자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아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대한 담당 부처 장관이다 이 말. 그럼 그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지. 그 아래에는 읍면동장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 파트에서 주체, 주어를 물었을 때는 이 4명 중에 1명이 항상 답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항상 답이에요. 그 중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보느냐? 시장군수 구청장. 요 사람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시장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제주특별자치시 들어는 보셨죠? 네. 그럼 제주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이죠. 그럼 여기 김해시가 있잖아요. 그럼 김해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군수 있죠? 그럼 산청군수 있잖아요. 군수. 그 군수가 지적 무슨 청? 소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양시 동안구가 있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자, 칠판을 볼게요. 여기는 구가 있는 시지. 맞죠? 네. 여기는 구가 없는 시지. 맞아요. 그럼 구가 없는 시는 당연히 시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여기는 구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안양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안양시 동안구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 말 이해했죠? 다시 할게요. 안산시 단원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안산시가 지적소관청입니까? 단원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까? 단원구청장.
지금 너무 쉬운 거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어정부시에 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을 텐데. 한번 풀어볼게요. 어정부시가 있고, 그럼 여기는 좀 전에 안양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동안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안구. 그럼 안양시가 있으면 안양시장이 있지. 동안구가 있다면 구청장이 있지. 맞아요. 그럼 이때는 구가 있는 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장이 지력소관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구가 있어요, 없어? 그럼 바로 시장이 지력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럼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구가 있는 시는 시장이 지력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이고, 구가 없는 시는 시장이 지력소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하거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인데 수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냥 바로 이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력소관청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본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시험의 답은 이 사람이 답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항상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지.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별 케이스잖아요. 그럼 특별 케이스를 시험에 낸다. 일반적인 걸 시험에 낸다. 특별 케이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을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시도지사라고 내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내든지 읍면동장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 때 일반적인 손님이 있고 특별한 손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옆집에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건 일반적인 손님이지. 그러면 믹스 커피 타드려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셨다. 그럼 믹스 커피가 안 되잖아요. 아메리카노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집 사모님을 시험에 냅니까? 사돈을 시험에 냅니까? 사돈을 시험에 내라. 그게 항상 특별 케이스를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그걸 구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좋다? 알아서 하세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거든. 자,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상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봅니다. 지적은 이것만 갖고 계속 공부합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맞죠? 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등록상이죠. 여기에 소재는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소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 좌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다니까.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규정을 내놓은 거는 4개밖에 규정을 안 해놨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저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지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공부하기 제일 힘든 건 지번이 공부하기 제일 힘들어요. 지번은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출제를 한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암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번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책에 갔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이러면은 28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28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2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줄을 꺼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자, 지번이라는 말이 나왔죠?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번지.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갑니다. 지번이라 하면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뭐라고 그랬다? 번호.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1, 2, 3, 4, 5 이래 번호를 써줘. 이 번호가 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고유번호가 있답다. 있지. 그게 중대는 번호잖아요. 사람마다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마다 번호가 다 있답다. 있지. 그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다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여기 보세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또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자, 여기 줄을 꺼세요.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리로 오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거든. 그럼 대장은 크게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어요. 도면은 크게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따가세요.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럼 토지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이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700-123-1234-567이거든. 그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등록번호에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이게 1234잖아요. 1234. 그럼 여기 숫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그러면 요즘에는 3, 4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1, 2, 3, 4, 1에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홀수, 짝수. 그럼 요 숫자에 홀숫자가 나오면 남자고 짝숫자가 나오면 여자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구별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번 있죠? 그럼 지번 요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 것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에 등록됐다? 토지대장.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앞에. 그럼 뒤에 일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끝에 일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거 글자 붙이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맞아요?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산. 그럼 여기다가 옛날에 시험에 임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임자를 붙인다 이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무슨 자를 붙인다? 산. 저거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예리라 볼게요. 자, 보세요. 지번이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거 읽을 때는 100-1이지. 100-1이지. 지금부터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요. 100 뭐다? 시작.
100의 1.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 보세요. 1, 2, 3 이렇게 간다는 번호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본다. 1의 1, 1의 2. 1의 지분이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요 앞에 번호 있죠? 이 번호를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번.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게 무슨 번호다? 부번이다. 그러면 이거는 본번밖에 없지. 부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맞아요? 네. 그러면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부번밖에 없지. 만약에 그럼 앞에 본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지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는 구성할 수 있으나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시작 없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수는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본번밖에 없지. 그럼 이런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는 거라. 단식 지번. 그럼 이거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쳤지. 그럼 이런 거는 무슨 지번? 복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니스 경기할 때 1대1 게임은 단식 게임이지. 2대2 게임은 복식 게임이지.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 말만 딱 알면 됩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 시작. 의라고 읽는다. 이것만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보세요. 집어는, 자, 이게 뭡니다. 누가 부여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은 전부 다 답은 지적, 소관청이 답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되죠? 자, 지번, 부여, 지역별 찾았어요? 네, 위에다가 동리라고 썼어요. 동리.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분을 부여한다는 말이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분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여기는 논현동입니다. 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논현동이 있다면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뭐마다 지분을 부여한다? 동. 뭐마다 지분을 부여한다? 동. 그럼 시골에는 뭐마다 지분을 부여한다? 리.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제 기출문제 냈을 때 이래 내거든. 자, 정답입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면 맞지? 그럼 틀리게 내는 거라 보세요. 제 컴퓨터에는 20년 동안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 지문을 띄우는 게 있거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기출문제 출제를 했던 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저런 거를 출제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럽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이라면 맞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틀렸지. 맞아요? 네. 그럼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맞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동리별로 하면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지적소관청이 읍면동리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리라니까. 읍면이 붙으면 안 되지.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은 맞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동리별로 하면 맞습니다. 읍면이라면 OX다. X. 맞아요? 네. 그럼 읍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래서 시작. 동리. 저게 시작. 지번, 부여, 지역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개를 써야지.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 전부 다 X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럼 이거 글자 고치는 게 쉬워. 문제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책에서 줄이 다 그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들어갑니다. 집어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라고 그랬다? 집어. 집어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 지번부의 대역별. 이 지번부의 대역별이 시작 동립.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북서에서 시작 남동. 북서에서 남동.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뭘로 읽는다? 시작. 의라고 읽는다. 이게 됐죠? 자,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리 오세요.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하고 끝맺음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방향 표시는 위쪽이 북쪽이지 북쪽. 북쪽 맞죠? 네. 그럼 북쪽이죠. 그죠? 맞죠? 네. 그럼 여기서 글자를 잠깐만 와볼게요. 1번이 여기에 있죠? 그럼 이게 북 뭡니까? 서. 1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북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래가 이제 여기 오세요. 2, 3, 4, 5, 6, 7, 8, 9 이래놓으냐. 끝번호는 여기에 있잖아요. 끝번호는 여기에. 자, 여기 몇 번이 있어요? 잠깐만 해서 여기 몇 번이 있어요? 잠깐만 해볼게요. 9죠? 그럼 여기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 시작. 동.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에서 자, 여기서 남동 쪽에서 끝맺는다. 이해됐습니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만약에 어떤 토지에 지번이 있다 이러면 여기가 북쪽이지. 여기가 남쪽이지. 그럼 여기가 서쪽이지. 그럼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그럼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이잖아요. 그럼 북쪽만 나오면 동서남북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1번은 당연히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2로 갔죠.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끝번호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작 남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제가 글을 여기서 써오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가잖아요. 그럼 이게 북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근데 한자는 여기서 이렇게 써가지. 맞다. 한자는 여기 써가는 거지. 그 한자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한글 시대잖아요. 됐죠? 네. 중요한 겁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맺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는 집은 앞에 무슨 글자겠어요? 산. 그럼 이거는 임야대락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집은 앞에 숫자가 요 글자 산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대락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집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집어는 본번밖에 없지. 이 집어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쳤지.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의 1. 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수도 뭐다? 있고. 됐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
책에 잠깐만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요거 꼭 기억합니다.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에서 끝맺는다. 맞죠? 네.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자, 교과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번이 제일 어렵거든. 지번이 제일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나하나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와보세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방법할 때 여기 보니까 신규 등록 전환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 두 개를 먼저 낱말 뜻을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신규 등록이 있고 등록 전환이 있어요. 전환이. 그 다음에 분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 있거든. 지적, 확정, 청량이 있어. 지분을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보유 방법은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는데 지금 이 2개의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바다가 있거든.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흔히 말하는 서상간척지를 매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은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했다 이러면 이제 육지가 된 거라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지. 맞죠? 네. 두 번째는 등록 전환이거든. 요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느냐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면 되는 거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그럼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산하고 평지다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럼 칠판을 보세요.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이니까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겠지. 맞죠? 그럼 지번이 산 37이지.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무슨 자를 붙이라? 산.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근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학교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이 토지가 산 37이거든. 그럼 이건 이제 토지대장으로 갑니다. 갈 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 있지. 맞다. 제가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어. B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죠? 그러면 A 학교 썼던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새 번호 구입받습니까? 그 당연히 새 번호를 구입받는 거지. 그 지번을 새로 줘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2개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게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여러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에 대해서 자 죽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외를 봅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게는 그 지번 부여에게 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뭐라 한다? 본번. 밑줄을 딱 그었어요. 그래가 이 기역, 니은, 뒷것을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최종 지번의 토지에 뭐가 됐다? 인정.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요 세 개를 밑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공부할게요. 좀 쉬었다가 공부할게요.